긴급하게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7월 4일 벌써 5시 5분이 지나가는 시점이네요. 하반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파일을 제 지인으로부터 받고 이거 며칠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좀 생각보다 빨리 나왔네? 그래서 요 내용을, 우리가 많은 내용이 있지만 원본 파일 보니까 한 20 몇 장을 넘어서서 실제적으로는 거의 60쪽 가까운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또 중점적으로 봐야 될 주택시장, 주거안정, 과연 전세 반환 보증 관련돼서 대출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게 가장 우리가 핵심이었죠. 원본 파일상에는 25쪽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주거안정, 제가 이따가 편집할 때 사진으로 띄울 수 있으면 띄워보겠습니다. 역전세, 전세 사기 등의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는 대출 규제가 많이 돼가지고 DSR, 총부채 상환 관련돼서 실제적으로 내가 대출이 추가적으로 있거나 또 신용대출이 있거나 타대출이 있거나 하면 전세 반환 대출 자체가 특히 다주택자분들은 원활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DSR 40% 대신에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DTI 60%로 적용하겠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로 좀 여기저기 좀 말이 많고, 아직까지는 컨텐츠화가 많이 되지 않아서 저도 확실히 100% 이해를 하고 이렇게 스터디를 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이라든지 대출 금액 자체가 적게는 수천에서, 또 많은 분들은 내가 추가적인 대출이 많이 없으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매물을 가지고 있는데 몇 개가 이렇게 역전세가 났는데, 이거 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다주택자라서 대출도 안 나오는데, 이걸 딱 봤을 때는 이거 좀 버틸 수 있겠는데, 충분하게 이거 기존에 있는 저세금하고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주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겠는 게, 물론 이제 역전세가 났다는 가정하에서 말입니다. 이번 대상은 보증금 반환이 다 돼가지고 도래하신 분에다가 엔드 조건으로 당연히 역전세가 난 상황.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집주인들에게 이렇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2년 전에 예를 들어서 3억의 전세였는데, 지금 현재 이제 전세 시세는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가 2억입니다. 만약에. 그럼 1억이 역전세가 난 거죠. 그래서 나 지금 돌려주려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집주인에게, 물론 DTI 관련돼서 상황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원칙적으로 특별하게 하자가 없다거나 특별하게 엄청난 대출이 없는 분들에 한해서는 1억을 빌려주겠다는 얘기인 거죠. 1억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 돈을 집주인 계좌로 은행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혹시 딴 데 이렇게 쓰면 안 되니까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이 돈 자체를 바로 세입자 계좌로 바로 쏴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딴 데로 유용되거나 이렇게 될 위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입자는 원래 3억 그 돈을 받아 나가야 되는데, 기존에 지금 현재 시세대로 2억밖에 놓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일단은 2억으로 전세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2억으로 전세 신규 세입자를 받고, 그럼 전세금이 2억이 들어오겠죠. 그럼 2억에서 이분에게 주면 1억이 부족한데, 그 1억 부족한 것을 전세 대출을 받아서 1억으로 이분 거에 같이 써주게 되면 3억 전세 본인 돈을 받고 나가는 거죠. 기존의 임차인과의 이런 계약관계는 끝나는 거고, 집주인이, 임대인이 1억에 대해서 이 전세 반환 대출, 반환 목적의 대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분은 시세대로 2억의 전세를 들어오고, 추가적으로 여기 대출 관리 부분에 보면 이런 세입자 부분이나 대출 관련돼서 보증을 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인,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분이 나갔을 때 또 혹시나 또 내가 돌려주지 못할 상황에서는 그 기관에서 돈을 먼저 주고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지만 이런 모든 조건들에 있는 분들이 기존에 있는 임차인과 새로 들어올 임차인 간의 재산상의 손해라든지 불이익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전세금 반환 목적은 이 차액, 그러니까 역전세 난 금액에 한해서만, 물론 이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하면 계약서가 있겠죠. 그 전에 했던 계약서랑 이번에 새로 했던 계약서 두 개 차이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 한해서만 대출이 된다는 것이고, 기한 자체는 7월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아니 기존에 했던 DSR 이런 대출 규제 관련돼서 이런 내용하고 이번에 또 DTI로 한다는 얘기 두 개 차이가 뭐냐 했을 때는, 크게 우리가 전문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쉽게 얘기하면 기존에 있는 DSR의 총체적인 상환 능력을 본다. 지금 현재 연간 소득이 얼마가 되는데,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다 포함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고, 내가 지금 담보대출을 얼마를 5억을 받고 신용대출도 1억을 받았으면
합쳐가지고 6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엄청나게 내가 지금 대출받은 게 금액이 많아지는 게 되는 것인데, DTI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주담대 원리 상환 금액 플러스에다가 기타 대출, 신용대출이나 뭐 또 다른 대출의 원금이 아니고, 원금은 제외되고 이자 상환액만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낮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금액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가 더 올라간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런 그런 쭉 파일들을 한번 보고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저의 개인적인 역전세 반환 대출에 한시적인 적용을 했을 때, 1년간 한시적 적용을 했을 때 제 나름대로 이렇게 될 것 같다. 제가 다주택자고 제가 또 향후 하반기에 역전세 물건들이 돌아오는 입장에서 제 나름대로 또 저희 다주택자 역전세를 앞두고 있는 임대인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기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역전세가 심한 지역 있죠. 제가 살고 있는 대구나 울산, 부산, 또 경기도 일부 지역 등등의 전세 하락률 또는 그리고 폭락 매물 숫자가 저는 조금 감소하지 않겠는가. 급하게 매도해야 될 또 상황이 아니고 조금 더 버텨보자라는 심리가 저 같은 경우가 있죠. 이런 임대들 중에서 확산될 확률이 높아진다. 물론 매도하실 분이 있습니다. 역전세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힘들어. 나 이제 부동산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 막 사기꾼 취급받고 너무 힘들다. 매물 저 자체 아파트도 보기 싫어. 이런 분들은 대출도 싫고 이자 내는 것도 싫고 부담되고, 이런 분들은 매도할 거지만 이런 분들 제외하고 또 많은 분들은 매도하려 했는데 또 전세 엄청나게 낮춰가지고 역전세 어떻게 돌려주나 말겠다 이렇게 골머리 쓰던 분들이 좀 감소되면서 대출 일단 받아서 기존에 있는 분들 해결해주고 낮은 전세로 내가 내서 좀 버텨보자, 이자 내면서 버텨보자라는 분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차액만큼만 대출이 나오는 분들이 많아지기에 내 소득, 내가 또 연봉 있죠. 감당 가능한 대출 이자 여력에 따라서 대출을 받아서 기존에 임차인분 전세금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진다. 더 이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런 임대인 나쁜 놈들, 사기꾼 놈들 이런 취급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저도 상당히 고무적이고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슬슬 저도 연락을 드려야 되거든요. 이걸 재산상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저도 부끄럽고 면목이 없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하겠는가 피해 안 드리려고 했는데, 모든 이런 기존에 있는 임대인들과 또 전세를 사기로 해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하신 이런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데, 절대 다수의 이런 임대인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께는 조금 이렇게 숨통이 트이지 않겠는가. 세 번째는 일단은 지금 소나기는 피하고, 또 저같이 이제 되고 있는 분들이 있죠. 물량이 많은 지역은 향후에 지금이나 2년 뒤, 4년 뒤에 조금 더 낮아진 이렇게 전세나 또는 대출이 있기 때문에 반전세로 계약을 한 다음에 2년 뒤, 4년 뒤에 그까지 버티고 나서 추후 매매가가 회복할 때 그때 매도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심리를 가진 임대인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 소득이 내가 얼마까지 받쳐줄 것인가. 임대인들마다 상황이나 소득 수준이 다 다르다 보니까 다 다를 것인 거죠. 누가 과연 생존하고 살아남겠는가. 그리고 존버하려는 임대인들 있죠. 추가적인 하락의 하방 지지선이 저는 어느 정도 구축이 된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폭락한 가격에 던질 사람들은 기존에 많이 던졌다. 그럼에도 대구 같은 지역 있죠.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입주 물량이 많다. 하지만 각 구에 있죠. 대구에도 각 구가 있는데 각 구의 대장 단지들의 가격 회복이나 거래량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 반환 대출이 1년간 한시적으로 실행이 된다면 대장 단지 이외에 그 옆에 있는 2급지, 3급지 매물들의 추가적인 매매 전세가 하락은 저는 더 이상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혼부부나 또 내 생애 최초 무주택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관련된 지원 내용들이 그 뒤에 더 나와 있습니다. 투자가 아닌 내 집 마련 하실 분들이 있죠. 무주택자분들은 내 집 마련에 저는 좋은 타이밍이 왔다.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 왔다. 왜? 가격이 이미 5년 전, 7년 전, 심한 지역은 10년 전 가격으로 가격이 이미 절대 가격이 많이 빠졌다. 두 번째는 대출 이자가 하향이 많이 됐고 또 일부 디딤돌 대출 이런 거 있죠. 그러면 2%대, 1%대도 고정금리로도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 그리고 대출 규모 자체도 금액 자체도 올라간 상황이다 보니까 뭘 망설이냐는 것이 저의 마지막 이런 내 집 마련에 대해서는 마지막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급하게 이런 하반기 2023년도 하반기 경제 정책 관련해서 이렇게 나온 파일을 제가 보고 제 나름대로 주거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특히 전세 반환 대출 관련돼서 1년간 한시적으로 이렇게 허용이 되다 보니까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흘러가지 않겠는가라는 저의 현재 다주택자, 현재 임대사업자, 현재 역전세를 앞두고 있는 저로서 요렇게 진행될 것이라는 저만의 내피셜로 영상을 촬영을 하고 급하게 편집해서 바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거 합시다. 화이팅입니다.